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언젠가 한 번은 꼭 지급받게 된다는 특성 때문에 보험료가 다소 비싼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종신보험인데요. 이 종신보험을 목적에 맞게 가입하면 여러모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자, 오늘 라이프플랜 A 시간에 그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움들 모두 해결해 가실 수가 있는데요. 24시간 열려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 창구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이죠. 자, 보험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손해를 줄이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은 종신보험을 손해 없이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강진옥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보험에는 보험은 우리가 이제 목적을 가지고 다 가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님들의 고민을 상담하다 보면 특히 이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안내를 해드리고자 오늘 방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손해 없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 자, 목적에 맞게입니다. 목적에 맞게 가입을 하면 절대 손해를 볼 일이 없고 매우 유용한 게 보험 상품입니다. 자, 우리가 장수시대 얘기를 하는데 100세 장수시대, 특히 지금 20대 이하 또는 40대까지도 아마 120살도 살게 된다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100세 장수시대라는 거 행복일까? 재앙일까? 준비만 돼 있다면 행복일 수 있고요.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장수시대에 노후의 로망이 뭐냐면 첫 번째 단추에 국민연금이, 여기도 뭐가 나오죠? 월급이 나와요. 연금이 나오죠? 퇴직연금, 요즘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어서 여기도 월급이 나와요. 또 개인연금, 요것도 매월 월급이 나오죠. 주택연금, 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매월 생활비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도 월급이 나와요. 즉시연금도 역시 월급을 받는 거죠. 즉 모든 이 5층 빌딩에서 모두가 원하는 것은 매달 나에게 생활비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언제까지? 평생. 이게 최고의 효자이고 또 이것을 원하는 것들이 대부분 100세입니다. 큰 돈이 지금 나한테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후에는 큰 돈이 있어도 그것을 관리한다는 건 절대 쉽지 않고요. 또 노후에 너무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자식들 간에 어떤 분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평생 나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월급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보험 중에 땡땡 종신보험이 있고 땡땡 변액연금보험이 있어요. 자, 어떤 거를 혹시 노후 준비라고 가입을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자 시청자님들이 가입하고 있는 내 노후 준비 상품의 이름이 어떻게 돼 있는지 꼭 증권을 찾아서 열어보시면 땡땡 종신보험이 있고 변액연금보험이 있어요. 자, 목적을 볼까요? 자,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종신토록, 이게 중요하죠.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월급, 그쵸?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월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도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에 맞게 상품이 조립이 되어 있고 연금보험은 연금보험대로 조립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 왜 종신보험이 문제가 되냐면 자, 사망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100%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죠. 안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암보험이 우리가 발생 확률이 지금 30에서 40%라고 하면 60%는 암보험이 안 걸린다는 거죠. 암이. 그러면 100%의 돈을 중에서 40% 모아서 40%에게 암 진단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내가 돈을 냈지만 암에 걸리면 내 생활이, 내 건강이 피폐해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암보험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부적이라고 가끔 얘기하잖아. 나는 안 아프고 그냥 넘어가는 게 더 좋겠다. 자, 이 60%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의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망은 뭐죠? 이거는 100% 다 누구나 한 번은 죽어요. 누구나 한 번은 죽기 때문에 자,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거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사망 종신보험은 매우 보험료가 비싸요. 보험료가 매우 비싼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요 앞에다 얘기하면 종신보험에 금리가 높은 금리가 있대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높은 금리가 있으니까 이거를 추가 납입을 2배로 해서 사업비가 덜 빠지는 주가로 해서 돈을 모았다가 이거를 연금으로 전환하세요 하지만 이 사망이 목적으로 되어 있는 종신보험은 100% 내가 보험금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비싸다는 거죠. 볼까요? 인생의 위험에는 조기 사망. 자, 사망을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일찍 사망하는 것과 너무 오래 사는 거가 어떻게 보면 위험이라고 하면 위험이 될 수 있겠죠? 자, 조기 사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조기 사망.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찍 내 아들, 딸을 놔두고 가야 되는데 현실을 볼게요. 평균 가구 부채가 6천만 원. 우리 집 부채는 이거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쵸? 자녀 양육비 3억이라고 하지만 뭐 1억 이상은 최소 들어간다고 본단 말이죠. 양육비, 교육비가. 그러면 우리 집 생활비 4천만 원. 이러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을 남겨둔 채 아빠가 어린 자녀를 두고 만약에 엄마든 아빠든 이미 조기 사망을 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남아있는 가족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현실을 볼까요? 생각보다 60세 이하의 남자들이 25%, 4명 중에 1명이 조기 사망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사망보험금은 3천만 원이 평균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런 많은 돈들은 하나도 우리가 보장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사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조기 사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입하는 게 종신보험이죠. 그럼 왜 종신보험이 좋냐면 1억짜리 내가 사망보험금 1억을 받아요. 사망보험금 1억을 받는데 내 보험료가 실제로 30대나 40대 가입하면 3천만 원에서 4천 정도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나머지 5천, 7천이라고 하는 큰 돈을 모아서 보험회사에서 1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내가 저축을 해서 1억을 만들어서 자녀에게 남겨주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을 3천, 4천만 아니면 1회 보험료만 내가 납입을 해도 20만 원 또는 15만 원만 납입을 하고 내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도 1억이라고 하는 돈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자녀들의 교육비라든지 생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부 내가 도움을 주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조기 사망의 위험을 대비하는 게 무슨 보험? 종신보험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종신보험이죠.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종신보험은 이제 사망하면 제가 아까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바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망보험금을 주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1억이라고 하는 사망보험 또는 10억이라고 하는 사망보험금을 가입을 했지만 내 보험료는 10억 보험료, 사망보험금 중에 내 돈은 5억이 안 넘어가요. 나머지 5억은 보험회사에서 채워서 10억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망과 동시에 보험금은 뭐죠? 바로 현금이에요, 현금. 현금이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건 현금이거든요. 현금인데 그 상속세를 내는 현금이 내 통장에 없다면
내가 내 물건을 상속 재산으로 팔아서 돈을 갚아야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국세거든요. 세금을 안 낼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 상속세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지금 나의 재산이거든요. 재산이라고 보시면 자 볼게요. 내 재산이 현재 배우자 공제는 제가 제외를 했고요. 내 재산이 만약에 5억 정도라고 하면 상속세 없어요. 자, 자녀가 1명이든 또는 5명이든 10명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자녀가 똑같아요. 1명이든 10명이든 똑같아요. 자, 내 재산이 내 아파트 가격, 아파트만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6억이다. 그러면 상속세는 1,000만 원이니까 이건 뭐 크게 문제 없이 내겠죠? 요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어요. 10억에서 15억 계산해 볼게요. 10억이면 9천만 원, 1억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되고요. 15억이면 얼마? 2억 4천. 15억짜리 아파트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자, 조금만 우리가 강남 쪽은 가면은 뭐 30평대가 20억이 넘어가고요. 또 강북 쪽에서도 요즘은 한 40평대, 35평대만 해도 15억짜리 아파트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면 2억 4천이라는 돈을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그 15억이라는 돈을 헐어서 팔아서 세금을 내야 돼서 내 자식들이 가져간단 말이죠. 크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아파트도 좀 있고 약간의 땅도 좀 있어요. 35억이면 얼마? 15억이 세금이에요. 얼마? 10억. 자, 35억 정도 되면 내가 10억을 세금으로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1명이든 10명이든 똑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자, 10억이라는 돈을 내가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서 내가 만약에 사망하면 현금으로 상속세를 내면 아무 일이 없겠지만 돈이 10억을 사실 통장에 넣어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내가 종신보험을 했는데 내가 사망하면 10억 나오는 종신보험을 가입해 있다고 하면 이 35억에 대한 아파트를 내 자녀에게 오롯하게 남겨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납부해야 될 이 상속세는 반드시 현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현물도 있어요. 현물은 뭐죠? 내가 이 아파트로 대신 내는 거죠. 다른 걸로 대체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으로 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을 댈 수 있는 게 현금으로 상속세. 사망과 내가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하고 그 사망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는 현금밖에 없어요. 종신보험은 사망. 자, 사망했어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주는 게 뭐죠? 사망보험금이죠. 사망보험금을 주는데 이 사망보험금은 이코로 현금이에요. 그래서 상속세를 낼 수 있는데 이 종신보험금 3억, 10억을 내가 가입하는데 10억을 가입하는데 내 실제로 낸 보험료는 5억도 안 돼요. 그러면 5억은 어떻게 보면 이자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는데 내가 빚도 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겨서 도저히 이게 순간적으로 다 갚을 수 없다면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을 준비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상속세를 내는 거를 준비해 봐야 되겠죠. 실제로 보시면 금융자산이 우리나라 21%고요. 80%가 다 실물자산, 부동산, 다 아파트나 땅으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상속재산이 8조인데 이 중에 70%가 다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의 80%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내는 재산으로 방법이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거죠. 자, 상속세를 내는 현금이 부족하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중소기업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중소기업이 우리가 보통 다 주식회사로 되어 있을 거예요. 무슨 주식회사. 이거는 주식이죠. 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생각보다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돌아가셔갖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과거에 이익을 많이 냈던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었던 분은 어마무시한 상속세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공장을 팔게 되는 거고 경영권을 상실하게 되는 게 이게 현실이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혹시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 비상장 주식에 대한 평가를 대비한 종신보험을 가지고
가족 이름으로 가입이 돼서 만약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거 사망에 대한 대비, 즉 세금에 대한 대비를 해놓는 게 대표적인 게 종신보험의 가치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 지금 보시면 보일까 모르겠는데 건물이 반쪽이 났어요. 저는 강남 이게 빌딩이 반쪽이 난 사실인데 어떤 건물을 어르신들이 그 빌딩을 큰 걸 가지고 뭐 50%는 큰딸, 50%는 아들 이렇게 나눠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못 돼요. 왜냐하면 두 자녀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가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건물은 비율로 줘서는 안 되는데 딱 이 건물은 그런 식으로 반반을 준 거죠. 근데 그 반을 유지하던 자녀가 잘못돼서 사업에 실패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매로 넘어갔고 공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 나머지 반쪽을 가지고 있는 자녀분과 합의가 안 돼서 결국은 건물이 반토막 나는 사건까지 생기는 게 상속에 대한 문제죠. 상속세 납부할 현금을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대체하는 게 이 종신보험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이고 활용법입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연금, 즉 이게 뭐냐면 내가 사망보험금 1억에 여기에 보면 해약환급금이 정해져 있겠죠. 내가 비율로. 해약환급금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가입한 게 뭐 5억이다. 그러면 1억의 해약환급금, 2억의 해약환급금 다 분할이 되는데 이것을 중도 인출해서 쓰는 거죠. 중도 인출을 해서 쓰는데 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연복리 2.85%로 원리금이 이자가 붙으니까 높은 이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가지고 해약하지 않고 계신다면 죽을 때까지 이 높은 이자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연금으로 활용하세요라고 하는 게 사망보험금을 미리 받는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실제로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한 3분의 1만 내면 3분의 1, 2는 추가 납입을 해서 가입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연복리로 이자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위험료가, 그러니까 사망은 위험률이 높아요. 그러다 사업비도 비싸다 보니까 이게 내가 연금으로 개시를 했다고 했을 때 다 찾아서 연금으로 먹었는데 이게 죽을 때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즉 내가 쌓아놨던 돈보다 해약환급금보다 내가 더 오래 산다면, 그쵸? 오래오래 살면 이 연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게 이자가 돼도 이게 2배 이상 오르지는 않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그럼 우리가 조기 사망 위험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엄마의 아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조기 사망을 해서 내가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35살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살 둘째 낳고 40살에 넷째, 둘째까지 낳았어요. 그리고 내가 65세 됐을 때 둘째가 독립을 해서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사망에 대한 니즈가 없죠. 왜? 애들 다 키웠고 아이들이 이제 자립을 잘 했으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여기에 해약환급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2.85%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중도 인출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연금이 되지만 이걸 연금으로 중도 인출을 해서 쓸 수 있죠. 근데 이 연금이 주된 연금은 아니라는 거죠. 플러스 알파. 내가 가지고 있는 연금에 플러스 알파로 활용하는 거지 내 이거를 내 평생 종신연금으로 쓰리라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오래 살게 되면 이 돈은 다 소진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조기 사망의 위험으로 해서 나중에 할 일을 다 했는데 내가 정말 오래 살았어? 이거는 플러스 알파 연금으로 활용하시는 거지 이것이 연금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은 조기 사망, 그쵸? 조기 사망의 위험 또는 상속세, 그쵸? 상속세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종신보험이에요. 절대 연금보험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는 부수적인 연금으로만 활용이 되는 거죠. 절대 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이거 종신보험이라는 걸 가지고 연금 설계를 해주신다면 올바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거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유병자도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대이 됐어요.
즉 옛날에는 내가 고혈압이나 당뇨 약을 드시거나 또는 이렇게 수술을 하셨던 분들, 위암 수술을 6년 전에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종신보험을 그렇게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두 번째 설명드렸던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는데 종신보험이 너무 좋은데 나는 그걸 가입하고 싶으면 이러한 건강 문제 때문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병자도 종신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최대 5억까지도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유병자인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거나 또는 내 자녀에게 뭔가를 남겨주고 싶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거나 해도 가입이 가능해요. 이게 유병자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유병자도 종신보험 시대가 열렸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활용하시는 것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종신보험을 활용하실 분들은 지금 제가 중소기업 CEO, 7년 미만 의사, 늦은 출산, 부모님, 자녀에게 지금 물려줄 돈이 없어. 근데 뭔가를 좀 물려주고 싶어. 자, 이분들은 다 뭐죠? 빚이 많다는 거예요. 창업을 하면서 빚이 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은 채무가 조금 많아요. 채무가 많아서 이 채무를 하는 거 또는 늦은 출산 부모님은 어떤 부분이죠? 네, 내가 생각보다는 아이를 늦게 낳다 보니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 이 부분을 감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요즘은 2.85까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기 사망에 대한 위험을 얘기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장기 생존에 대한 위험을 얘기해 볼게요. 국민연금 2053년 또는 2060년도에 고갈한다는 이야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죠. 대표적인 원인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수익률도 금리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인구가 감소되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내가 국민연금만 믿을 수는 없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는데 제가 요번에 우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가 12월 달에 최근 조사된 금리를 적금 금리를 보시면 1년짜리 다 2%대고요. 2년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 지금 K뱅크에서 3년짜리가 3%까지 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적금을 넣는데 삽 5%고요. 이거는 예금. 거치해 놓는데 예금으로 4%까지 준다는 상품이 있어요. 확정금리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변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액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손실이 나는 구간에 내가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원금 정도 몇 개는 안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최저 보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손해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쵸? 5%로 4%로. 그 대신 변액연금에서 얘는 30%의 주식에 돈이 들어가서 수익을 내죠. 자, 최저 5%. 거치기간, 저는 대표적으로 이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연금을 계속 받는데 대부분 공시이율에서 연금을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4%로 주고 있어요. 여기는 내가 1억을 넣었는데 내가 연금 받을 재원은 2억 3,300이 돼 있는 거죠. 뭐냐? 이거는 시간이 해결을 해준 거죠. 보통 내가 볼게요. 1년 정도 넣었다. 270만 원인데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1%, 2.5% 이렇게 변액연금을 이렇게 가정해요. 가정으로 쭉 보시면 수익률이 얼마 안 되는데 얘는 70%밖에 안 되죠. 근데 얘는 271만 원. 내가 넣은 금액 100%가 지금 이자로 아까 최저 보증 확정금리가 돼 있어요. 또 볼까요? 한 10년이 지났을 때 얘는 2,700이 돼 있는데 자, 이걸로 보시면 최대로 100%지만 여기는 얼마 붙었죠? 2,700이 3,300이 되어 있어요. 이게 최저 보증을 해주는 이자의 이율의 좋은 이율이죠. 계속,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못해도 요 정도보다는 높은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연금보험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금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연금보험의 10년 이상 공시율을 보면 10년 초과예요. 0.5에서 0.75. 이 정도밖에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0.5나 0.75 정도 되면 사실은 그냥 내 돈 넣고 내 돈 그냥 보관하는 정도밖에 수익이 안 되는데 나는 몇 프로? 4%를 계속
유지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자, 그럼 볼까요? 지금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한데 15세인 사람이 22만 5천 원을 쭉 넣었어요. 몇 년 동안? 55년 동안 넣었더니 2억 3천이 된 거죠. 그래서 매달 60세부터 얼마씩?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4천이라는 돈을 받게 되고 3억 6천, 4억 8천을 받는 거죠. 20세인 사람은 얼마? 27만 원. 자, 30세이신 분은 47만 원. 벌써 20만 원이란 차이가 생겨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시간의 가치예요. 얼마만큼 돈을 운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자, 시간을 오랫동안 저축을 해서 거기에 이자가 계속 붙었을 때 이런 수익을 보는데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납입 면제도 돼요. 자, 납입 면제는 암이 걸리거나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이 걸렸을 경우에 보험료 안 내고 나는 60세 되면 매달 100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이 상품이에요. 또 볼까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종신보험에서는 내가 넣은 재원이 여기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연금을 다 받기 전에 사망을 했다. 그러면 이 재원을 상속인에게 돌려주죠. 근데 내 재원은 여기서 끝났어요. 난 정말 오래 살았어요. 그러면 내 재원은 영원이지만 나는 아까 얘기한 100만 원씩의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오래 살면 살수록. 이것이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예요. 그래서 목적을 어느 것으로 가지고 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래요? 종신보험은 조기 사망, 상속세 납부. 아무리 2.85라고 하는 높은 금리로 수익이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라고 하는 높은 사업비와 위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보험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많다는 거예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연금이 될 수는 없어요. 다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내가 빚이 좀 많거나 또는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은 뭐 대부분 다 빚과 함께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사망에 대한 니즈, 상속세에 대한 니즈, 이거는 연금보험으로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종신보험으로 가져가는 거고, 왜냐하면 1억짜리 사망보험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3천, 4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것이 종신보험의 가치예요. 종신보험은 절대 연금이 아니고 사망과 상속세 납부자금으로 쓰시는 거고, 연금은 최대한 빨리, 아까 얘기하셨죠? 15세인 친구과 50세인 친구는 전혀 다른 느낌을 그러니까 돈이 틀려요. 전혀. 자, 그렇다고 하면 빨리 시작하는 게 유리하고요. 최저 보증되는 거 4%, 5% 요거를 확정금리예요. 확정금리라서 이거는 요거를 최저로 받고요. 이거는 최저 보증 확정금리거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많이 났어. 그러면 추가 수익은 내가 플러스 알파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비과세 요건을 하면 세금도 면제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내가 가지고 간다고 하면 분명히 다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노후자금을 내가 마련된, 즉 오래 사는 것과 일찍 사망하는 것 두 가지 목적에 맞는 상품은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못 섞어서 하다 보면 중간에 내가 긴급자금이 필요해서 종신보험을 내 노후자금인 줄 알고 크게 돈을 넣어놨는데 그걸 찾으려고 보니까 내가 넣은 금액의 50%도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깜짝 놀라시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종신보험은 제가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가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노후자금을 가입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연금보험으로 조기 사망이나 상속세를 대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그거는 내 돈을 다 넣어서 내 돈으로 다 세금을 내는 거고, 내 돈으로 우리 가족들, 자녀, 학자금이나 이런 걸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으로 활용하시고, 연금보험은 연금보험으로. 즉, 모든 보험에는 이름이 딱 나와 있어요. 보시면 종신보험 또는 연금보험 이렇게 앞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이름에 맞는 보험을 가입했을 때 그 목적에 맞는 거라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자,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은 내가 목표가 딱 정해졌으면 뭐죠? 실행만 남은 거예요. 실행. 내가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실천해서 내가 세운 목표대로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목표가 설정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도 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설정이 됐다면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진옥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어떤 보험이든 목적에 맞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나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한 종신보험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시거나 보험에 대한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 보험플랜 129 연락 주신다면요.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전화번호를 통하신다면요. 지금 바로 실시간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험플랜 119 연락 주셨어요. 네. 예,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제가 우리 또래 친구들한테 비해서 굉장히 보험이 좀 작게 되어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부족한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채워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제가 디스크 때문에 몇 년 전에 좀 시술하고 했던 것 말고는 크게 아팠다거나 그랬던 적 없거든요. 디스크 네네. 시술은 몇 년 전에 하셨나요? 지금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5년 4년 전에 정도가. 보장을 좀 받으셨나요? 그때 실비밖에는 되게 받은 거 없어요. 실비만 받으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저 50대인데요. 올해 50세 되셨고요. 예. 자, 지금 그럼 아프신 곳이나 약 드시는 것은 디스크 이외에는 따로 없으신 거네요? 네, 아직은, 네네. 네, 아직은 없으시고요. 자, 네. 원하는 리모델링 포인트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글쎄, 이제 수술비가 요즘엔 중요하다고 해서 그런 네. 거 하고, 근데 보험료 부담이 사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그 네. 부분 좀 해서 가장 좋고 저렴하고 보장이 좋은 게 어떻게 가야 네, 보험료는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은 튼튼하게 가져가실 네네. 수 있게 저희가 이광희 네.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네네네.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0세 되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교보생명 4개 맞는 건강보험을 100세 만기 15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한화손해보험, 하나라플러스 종합보험을 역시나 100세 만기로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월 납입료는 91,880원 납입하고 계신데요.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또래에 비해서 제 보험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어떻게 채우면 좋을지 전문가의 의견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보장을 좀 잘 받고 싶으시고 보험료의 부담도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보험이 지금 2개가 있어요. 증권이 2개가 있으셔서 제가 이제 살펴보니까 예. 교보에 그 4개 맞는 건강보험이 있으시고 네. 예, 한화의 실손 의료비를 이제 가지고 계신데 예. 정말 알뜰하게 가지고 계시네요. 네. 그런데 네. 좀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교보에 갱신으로 그 15년마다 네, 갱신하는 15년. 보험을 네. 갖고 계세요. 네. 네, 15년, 네네. 네, 그래서 아마 보험료가 아마 저렴해서 가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좀 크십니다. 그러시죠? 네, 그 부분도 있고. 네,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좀 나눠볼 텐데요. 생명보험에 지금 교보생명에 가입하신 게 이제 작년에 가입을 하신 내용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됐어요. 네. 예, 보장 자체가 사실은 2005년 전에 가입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네. 정말 암 진단비도 그렇고 뇌출혈 네. 진단비도 그렇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이렇게 1,000만 원씩 갖고 계신데 네. 암도 우리가 이제 지금 저희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든 암을 드리는 네. 것이 아니라 지금 같은 암이라도 그 일반암이라고 하는 우리 진단비가 1,000만 원을 갖고 계시지만 유방암이라든가 뭐 자궁암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특히 대장 전막내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C코드에 해당하는 암 코드를요 일반암에서 드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우리 여성분이시기 때문에 유방암이라도 진단이 나오신다면 100% 보장을 받으시는 그 진단비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유념을 하고 계시고 뇌출혈 또한 진단비를 갖고 계시지만 사실 금액이 또 전체적으로 좀 1,000만 원밖에 안 되셔서 좀 예.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 네네. 뇌출혈도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뇌경색을 보장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혈관 질환 자체가 정말 지금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일 때만 드리는 진단비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좀 이 부분은 분명히 보완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년마다 갱신을 하시는 부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항상 그 보험료가 올라가는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나이를 1살, 2살 먹음으로써 보험료도 같이 올라가요. 거기다 또 의료수가까지 같이 올라가고 거기다 회사 손해율까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15년이지만 갱신 주기가 길어서 그때 가서 내가 갱신을 해서 가져가야지. 그것은 절대 이제 그 우리 시청자님이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15년 있다가 갱신을 하게 되면 과연 몇 프로가 오를까요? 예. 보통 우리 알고 계신 보험료가 3년마다 갱신하는 부분도 한 200%, 150% 이상이 오르는데 과연 15년 있다가 과연 뭐 정확하게 300% 오릅니다. 뭐 이렇게 될까요? 제가 볼 때 분명히 300% 이상이 오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갱신 주기만 보장을 받겠다라고 약속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갱신형은 가져가시기가 사실 쉽지 않으세요. 그때 가서 65세죠? 지금 50세시니까 65세에 이 보험을 지금 5만 원인데 15만 원 가져가실 수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이 그 교보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하셔야 될 게 갱신이 아닌 걸로 가지고 가시거나 또 하나 방법은 갱신 주기를 좀 길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보통 뭐 25년, 30년 갱신 주기로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긴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아직은 50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세요. 우리 시청자님은. 그런데 내가 지금 이 보험도 5만 원인데 얼마를 더 내야 보장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보험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고 사실 보험료가 비싸져서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하는 보험도 많으세요. 네, 특히 50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저해지 환급형이라는 보험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미해지 환급이라 그래서 납입기간 안에는 해지 환급이 없지만 납입기간이 끝나는 동시에 해지 환급이 발생하는 보험인데요. 일반 표준체 보험보다는 보험료가 한 30-40% 저렴하세요. 그래서 지금 보험료는 5만 원 내고 계시지만 여기다 한 2만 원이나 3만 원 정도 플러스를 하신다면 제가 이제 풀어드릴게요. 지금 암 1,000만 원, 뇌출혈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 갖고 계시지만 제가 리모델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암이 3,000이 들어갈 거고요. 시청자님. 그 다음에 뇌졸중, 뇌경색을 보장하는 진단비를 제가 2,000 넣어드릴 것이고 급성 심근경색 또한 넣어드릴 거고 지금 아까 시청자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던 디스크 수술 있잖아요. 예. 물론 지금 아직까지는 건강하셔서 디스크 수술은 뭐 사실 우리 뭐 한국 국민이라면 어느 정도 한 60% 정도는 갖고 계신 질환이지만 그 외에 혈관 질환이라든가 앞으로 50대 이후에 시작할 혈관 질환, 그다음에 여성 생식기 질환, 뭐 장기 쪽으로 많이 이제 발생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관절 질환 이게 많이 발생을 하실 텐데 이 수술비를 사실 뭐 생명보험에다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드린다면 일종 같은 경우는 보통 1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세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보완을 해드린 수술 특약은 최저 50만 원부터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시던, 네, 뭐 아주 가볍게 맹장 수술을 하시던, 네, 이런 수술도 50만 원부터 지급을 해드리는 거라서 정액으로 무조건 할 때마다 드립니다. 부위마다. 네, 그래서 우리 수술비는 실손 대처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물론 수술비도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뭐 뇌졸중 진단비, 암 진단비도 넣어드렸지만, 네, 이 보험료가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몸에 대한 휴유장애 또한 보장을 해드리는 진단비를 제가 2,000을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 보장을 다 해봤자 7만 원밖에 안 하세요. 근데 이 보장을 사실은 생명보험에 좀 비싸게 가입을 하신 거죠. 보장도 작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2만 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보장을 준비를 하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위험에 노출된 것을 안전벨트 정도는 하셔야 돼. 모든 보험은요 완벽한 보험이 없어요. 끝이 없고. 2만 원만 더 내면 이게 3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네, 암진단비 3천 드리고요. 거기다 우리가 또 질병 휴유장애라 그래서 내 몸이 남아있는 휴유장애 또한 이 암보장을 또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깊이 말씀드리면 치매까지도 보장해드리는 질병 휴유장애 같이 넣어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실 지금 이거 교보생명을 믿고 가입을 하셔서 나중에 보장을 못 받으시는 확률보다 제가 이거 리모델링 해드린, 보완을 해드리는 보장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정말 아주 가벼운 질병부터 정말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당뇨도 사실 진단은 아직 없으시지만 네. 나이가 이렇게 드시면은 사실 당뇨라든가 혈압 진단은 분명히 받으시는 분이 많으신데 이게 사실은 합병증 때문에 무섭거든요. 그래서 수술도 하시고 시술도 하시는데 무조건 관열이라 해서 째거나 이런 수술이 아니라 절개하는 수술이 아니라 가벼운 스텐트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 그 내시경 수술 또한 시술이라고 하죠. 그런 거 보장 또한 제가 든든하게 넣어드려서 좀 이 보장을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질병에 대한 그 대처를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하나 손해보험에 지금 실손은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 보장이 아마 디스크 수술만 받으셨지 내용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입원을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요. 한 방울 또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갖고 계세요. 예,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2009년 가입자분들은 한방도 치료가 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해 의료비라고 지금 갖고 계신데 아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통원과 입원을 구별하지 않고 지금 가입은 1,000만 원 갖고 계시니까 1,000만 원에 대한 보장을 하루에 통원으로 다 쓰셔도 되고요. 입원으로 다 쓰셔도 되기 때문에 좋은 장점이 있고요. 자기 부담금이 없어요. 한의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도 자기 부담금이 100원도 발생하지 않는 보험이고 혹시라도 교통사고가 나시면 40% 또 보장을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을 갖고 계신데 제가 이제 좀 잠깐이라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실손은 자기 부담금이 없는 대신에 대체적으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라도 유지를 못하실 상황이 분명히 발생이 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술비로 대체를 하시라고 제가 수술비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지금 9만 원 내고 계신데 보완하시면 11만 원 정도 되세요. 나쁘진 않으시죠? 자, 시청자님. 네네. 예, 도움 좀 되셨죠? 네. 예, 교보생명의 건강보험은요, 15년 갱신이기 때문에 좀 정리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신에 보장의 폭은 넓게 비갱신으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또 생명보험에 없는 특약까지 마련해 드렸거든요. 예, 그리고 또 저해지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크게 없으세요. 만족하시나요? 네네네. 그래서 보험료가 일단은 좋은 것 같고. 네, 생각해 보시고요. 또 추가적인. 정확하게 다 모르겠어요. 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면요. 저희가 전문가님 또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전화 연결까지 해봤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문자를 통한 궁금증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대전화 뒷번호 711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3년 전에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종신보험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앞서 유병자도 종신보험 가입할 수 있다는 강의 내용 만나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수술받은 분은 어떤가요? 강진욱 전문가님. 네, 행운이죠. 옛날에는 감히 엄두도 못 냈던 일인데 요즘은 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을 드시는 약을 드시는 분도 당뇨로 약을 드시는 분, 또 암 진단을 받으시고 5년이 넘으셨던 분들도 지금 종신보험이 되고요. 지금 문자 주신 분처럼 뇌출혈 수술 받으신 분들도 종신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멈칫하지 마시고 일단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불가능하셨던 분들도 지금은 가입 가능하다고 하니까 지금 관련되신 분들은 궁금증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해결해 가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3352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현재 30세 만기로 되어 있는 자녀 보험의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채워야 할까요? 얼마 전에 안구 수술을 했는데 보상받을 게 없더라고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자녀분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만기가 짧은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이광희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지금 30세 만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어린이 보험인데 예전에는 사실 우리 보통 이제 2009년을 기준으로 많이 해요. 이제 표준 의료 실비가 이제 나오기 전에 보통 기준을 하는데 이때는 사실 수술비라는 개념이 없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손도 그때는 개념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없으신 분도 많으셨기 때문에 수술비에 대한 거는 이제 실손에서 보상을 받으시고 아마 수술비라는 특약을 따로 네. 보장을 받지는 못하셨겠지만 혹시라도 이분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해 놓으셨다면 우리 이제 일종에서 3종이라 이제 수술비가 나오는데요. 수술비가 보통 많아봤자 10만 원, 30만 원 이런 특약을 아마 갖고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수술비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보완을 하신다면 좀 수술비 같은 경우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세요. 그래서 한 2만 원에서 또 좀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 그러면 3만 원 정도 보험료에 수술비와 또한 다른 특약들을 보통 우리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듯이 수술비가 최고 4천만 원까지도 지급이 되는, 물론 이제 안구 수술 같은 경우 4천만 원까지는 지급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도 수술비를 좀 여유 있게 가지고 계시면 실손도 대체해서 가져가실 수 있고 이건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하시든 온몸에 받고 또 받는 우리 수술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생 의료보장으로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성비가 굉장히 좋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전에 자녀에게 어린이 보험 준비해 주신 분들 같은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수술비로 보완해 가시는 전략 알려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여러분들의 보험에 대한 고민들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3153-266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무료 문자 013-3366-0120번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